자, 사고뭉치 입학 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독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 책을 읽고 독서감 상문 써보기로 했었고, 여러분께서 독서감 상문 발표하고 여러 친구들이 그 독서감 상문에 대해서 잘 쓴 점 칭찬해주고, 부족한 점, 아쉬운 점 또 이제 조언해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고쳐쓰기 할 것 있으면 고쳐 써보기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쓴 글 우선 한번 함께 보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연이, 상아, 대금이. 자, 대금이 그립니다. 까먹었어. 지붕이 제목이 오는 까먹었어요. 어, 자, 대금이 발표해 보겠습니다. 음, 하고 뭉치랑 책은 랩 단어를 알려주는 소설이다. 이 책에 나오는 랩 단어를 알아보자. 먼저 비트다. 랩의 배경음악은 같거나 비슷한 이름 반복됐다. 그게 비트다. 다음은 라임이다. 랩 가사예요. 가사에서 비슷한 수위가 반복되는 것이다. 다음 플로이다. 비트와 랩의 조합이다. 다음은 비트박스이다. 입으로 가까이 들어온 비트 소리 내는 것이다. 연락이 소리도 낸다. 그 다음은 훅이다. 곡에서 두 번 이상 반복되는 짧은 구절이다. 듣는 이유 낚아채는 것이 목적에서 훅이다. 또 비트 메이킹도 있다. 비트를 만드는 일이다. 다음 펀치라인이다.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지만 다른 뜻인 마을 생활은 가사다. 말하면 버스이다. 가사 또는 16이라고도 부른다. 보통 옐로스톤 말에 구성되기 때문이다. 모두 그렇지는 않다. 12마리도 있고 24마리도 있다. 58마리 훅이 들어간다. 여기까지 내 단어를 알아보았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대금이가 쓴 글에 대해서 상아, 평가. 저는, 이게, 이런 덕후 감상문이 있는 걸 알지 못해가지고, 제 생각으로 말해도 되죠. 그럼 네 생각으로 말해야죠. 어떻게 해? 저는 약간 생각과 느낌을 좀 섞어서 하는 편인데, 책 내용에 나온 그, 영어만 말해서 살짝 아쉬웠고, 아, 근데 그 소개는 되게 잘해준 것 같아요. 수연이. 저는 그 책에 나오는 단어들을 잘 정리하긴 했지만 상하와 같이, 그 대금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조금 더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금아, 친구들 말 들었어? 자, 우리가 대금에 때 쌤이 쓰라고 한 건 뭐였어, 대금아? 뭘 쓰라고 그랬어? 또한 창문이에요. 독서 감상문을 써요, 독서 감상. 근데 네. 배금이가 쓴 거는 독서 감상문보다는 책에서 뭐 한 거? 알게 된 사실 정리하기라는 점을 잘 한 거야, 지금 배금이. 책에서 알게 된 아, 또는 우리가 뭐 하기? 중요한 사실 설명, 요약하기. 요 작업을 우리 대금이가 열심히 잘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게 요걸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뭐? 누구라도 지금 독서 감상문 써요. 감상. 감상이라고 하는 분들은 책을 읽고 책을 읽은 대금이의 생각, 느낌, 마음, 의견 등을 쓰는 것. 이게 독서 감상문. 근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 대금이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마음, 의견 등이 거의 없죠. 거의. 그냥 책 이야기만 열심히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대금이가 이걸 통해서 알려줬다, 알게 된 걸 뭐 이렇게 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알게 된 것들을 썼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 부분들에 있어서 독서감상문으로서는 조금 색다른 그런 글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감상문에서 이 얘기 써도 돼. 근데 이거를 대금이가 이 책을 읽고 뭘 얘기하고 싶었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쓰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자, 그러면 자,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어땠어? 대금아, 랩 단어에 대해서? 뭐요? 랩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별로 없었는데요. 별로 아는 게 없었어. 대금이는 음악은 뭐 좋아해? 뭐라고요? 음악을 뭘 좋아하냐고, 대금이. 어떻게 아는 게 없는데요. 어? 음악 뭐 좋아하는 거 신나는 맞아? 노래? 신나는 뭐 노래 신, 좋아해? 네. 그 평소에 대금이는 뭐 음악을 들어? 아니면 안 들어? 안 듣죠, 거의. 어? 거의 안 듣죠. 거의 안 듣고, 뭐 게임할 때도 음악 나오지 않아? 음악 게임, 음악 관련 게임 안 하는데. 뭐라고? 음악 관련 게임 안 하는데. 무슨 게임 안 한다고? 음악이랑 관련 게임 안 해요. 상아야, 대금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울려 잘 못 들었네. 저도 잘 안 들리는데 음악이랑 관련된 게임은 잘 안 한다고 한 것 같아요. 음악이랑 관련된 게임 안 한다고. 네. 게임에서 어쨌든 배경음악 나오지 않아? 뭐 이렇게, 네. 저희가 듣는데 특히 사소하게 나오는데요. 소리만 나. 사소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 대금이가 그런 거야. 만약에 대금이가 쓰면 되지.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쌤이 대금을 모르니까 대금이 얘기만 듣고서 지금 쌤이 이렇게 썼는데 이처럼 무슨 얘기를 쓰라고? 독서관 성문, 무슨 얘기를 쓰라고? 자기 이야기. 자기 책과 관련돼 있는 자기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얘기. 이게 대금이가 지금 이렇지 않다 그랬으니까 그럼 대금이는 어떠한가? 대금이 너 자신의 이야기를 네가 담담하게 이렇게 풀어내는 거지. 그러면서 하면 자연스럽게 요 이야기로 들어오는 거지. 요 이야기로. 근데 이것도 그냥 책 이야기만 쭉 쓰는 게 아니라 요 책 이야기를 쓰는 사이사이에 누구 생각? 대금이 생각. 대금이 경험. 대금이가 알고 있는 것을 넣어주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응, 이러면 그냥 책 이야기만 쓰는 게 아니라 독서 감상물의 분위기가 나도록 글을 쓸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해가?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먼저 비트다. 내 배경만 같거나 비슷한 리듬이 반복된다. 내 배경음악은 같거나 비슷한 리듬이 반복된다. 그래서 뭐 래퍼 래퍼들이 랩을 할 때 마치 게임 배경음악처럼 응,
소리가 뭐라고, 그 비트 소리가 뭐라고 소리가 날까? 뿜뿜. 음. 한번 소리 좀 한번 내봐. 비트박스 소리 좀 한번 내봐. 누가? 어? 얘들아, 비트박스 소리 좀 한번 내봐. 그 소리를 흉내내는 말 뭘로 써야 돼? 뿌직뿌직. 어? 뭐라고? 아, 아니에요. 대구만 비트박스 소리 좀 한번 내봐. 싫어요. 이거 뭐라고 줬지? 붐붐붐붐붐. 거기 붐붐붐붐. 그런 식으로 그 단지 요거만 쓰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더 추가시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써갈 수 있다는 거지. 대금 알겠어? 응. 그 다음에 또 랩 가사에서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는 것이다. 특이해서 코딱지, 배딱지, 헛딱지 라는 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딱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라임이 만들어 라임을 잘 만들어야 랩이 더 재미있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들을 그 라임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요거만 썼는데 구체적으로 예도 들어주고 그거 관련된 것도 좀 더 써주고 이런 식으로 너가 여기 쓴 것들 하나하나를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해간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준 것도 좋고 그거 관련돼서 너가 어떤 거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면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독서감 상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구나? 응. 그래서 이따가 이 부분들을 대근이가 스스로 또 이따가 손봐야 됩니다. 자, 응.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힙합. 오늘 사고뭉치를 읽었다. 내가 힙합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읽기 싫기도 했다. 하지만 처음 5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내 생각은 바뀌었다. 왜냐하면 8, 9쪽에 책 소개가 나왔기 때문이다. 나는 책 소개를 읽고 책-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 이 책에서는 한눈팔기가 등장했다. 한눈팔기는 피아노 학원에 가던 길에 랩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래퍼가 되기로 했다. 만약에 내가 피아노 학원을 가던 길에 랩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다면 나는 랩을 안 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랩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피아노가 더 좋기 때문이다. 이 책은 독자에게 랩에 대해서 설명하며 다른 친구들을 만나 친구가 되는 이야기이다. 나는 특히 캐릭터 중에 말더듬이가 제일 좋다. 왜냐하면 말을 랩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또 말더듬이의 펀치라인이 좋기 때문이다. 책 40절 중에서도 말더듬이와 한눈팔기가 랩 배틀을 하는 상황에서 말더듬이가 8816 88도우라는 멋진 펀치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펀치라인이랑 발음이나 음이 같거나 비슷하지만 다른 말을 사용하는 가사를 펀치라인이라고 한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랩이란 시끄럽고 정신사나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랩을 하기 위해서도 많은
필요하고 랩을 하는 사람들은 랩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의 취미로 즐겁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도 이제부터 나의 생각만 주장해서 랩은 안 좋은 것이다 라고만 가정하지 말고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랩 영상도 보고 랩에 대해서도 더 많이 찾아봐야겠다. 자, 상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상하에 대해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자기 생각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고 책 내용도 잘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대금이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 다 진짜 많이 나오고, 책 이야기도 나오고. 자, 지금 보면 상하가 독서감상문 아주 생소하지만 재미있는 힙합이라는 그 제목에 맞게 독서감상을 열심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여기 오늘 사고뭉치를 읽었다. 사고뭉치 읽었으니까 이러한 독서감상을 쓰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써도 되고 사실은 뭐 해도 된다? 빼도 된다. 빼도 된다. 그래서 이제 아 사실 처음 단계 지금 상하가 뭐 글을 많이 써본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단계에서 글을 충분히 쓰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시시콜콜하게 알려주는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상하가 익숙해진다라면 그때는 쓰는 거를 쌤이 별로 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책에 있어서 이미 알려진 사실들, 뻔한 사실들, 당연한 사실들,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는 것들, 이것들은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뭐 오히려 이런 걸 써놓으면 글만 그냥 이렇게 너무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팽팽하게 긴장감 있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 궁금해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부분들은 너무 좀 이렇게 의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책이 별로 흥미 없는 책이었는데 흥미롭게 바뀌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를 주겠다, 읽기 정보를 주겠다라는 점에서는 이것들이 의미가 있긴 합니다. 아,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 이야기를 뭐해도 빼도 빼도 된다. 전체적으로 그 글들을 이해하는데 특별히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지금 상하야 처음 쓴 거겠지만 이런 식으로 처음엔 재미없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재밌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다른 독서가 상에도 아주 흔한 레파토리. 너무 흔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걸 쓰면 심사위원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야. 내가 이 글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 전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렇게 친절한 시작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서는 요 이야기를 내가 왜 알아야 돼? 굳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점에서 이 글에 있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만 쓰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과감하게 잘라낼 수도 있어야겠다. 그래서 상하가 이제 어떤 상황에 글을 쓰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눈팔기가 등장했고, 그래서 한눈팔기가 래퍼가 되기로 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피아노나 하지만 난 대로 안 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지금 그 뭐야 대금이 같은 거 아까 책 이야기만 있었는데 여기 앞부분. 근데 지금 상하 같은 경우는 책 이야기에 바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뭐 한 거야? 못한 거야. 이런 부분이 좋은 부분이라는 거지. 대금이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 것들. 근데 이제 사하가 여기에서 더 잘 할 거면 더 깊이 있는 생각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피아노 이제 기대 랩을 하는 사람을 보았다면 난 랩을 하지 않을 것다. 나는 랩을 좋아하는 편이고 피아노도 좋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보면 이런 나와 이 누구야 한눈파리를 비교해 보면 한눈파리 한눈파리를 해서 우연히 래퍼가 되었다고 하지만 나처럼 음악에 별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리
래퍼를 본다 해도 래퍼를 장래희망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한눈팔기가 래퍼가 되기로 한 것은 결국 한눈팔기 스스로가 그 전부터 불가에 친숙하고 랩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래퍼가 장래희망이 된 것이다. 결국 한눈 한다고 무조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관심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론 이거 쓴 것도 나름 잘 쓴 거야, 상아야. 근데 네. 선생님이 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한 거야? 깊이 있게 바꿨어. 야, 진짜 이게 한눈 팔아서 이게 가능한 거였는지, 아니, 이게 한눈 팔아서 가능한 게 아니라, 요 주인공 자체가 그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내포가 된 것인지, 그 부분을 상하가 잘 분석해서 상하의 생각을 담아갖고 글을 쓸 때, 그 글이 더 좋은 글이 된다는 거. 이해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체적인 이야기 또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특히 캐릭터 중에 말도 제일 있다고 썼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저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나오는 건 좀 이상해. 차라리 앞부분을 넣던가 아니면 앞쪽에서 그걸 하고 뒷부분에 넣거나. 아예 이 부분을 빼던가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더듬이가 제일 좋다고 해서 왜 말더듬이가 제일 좋은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대금이 같은 경우 이렇게 구체적인 예가 빠져 있었는데 지금 상하가 그 점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정확하게 쓰고 그것이 뭔지 설명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해준 거 아주 좋은 점이에요. 아주 좋은 점이어서 이런 부분도 대금이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마치는 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랩에 대해서 역시 이제 자기의 생각들을 상하가 차근차근 풀어 쓴 점들 이 점도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어서 좋은 부분입니다. 지금 상하가 보니까 글을 잘 쓰겠네요. 그 점에서 아까 쌤이 조언했던 그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조금 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쓸 연습이 된다면 상어가 아주 독서한 장면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수연이가 발표할 거고 대금이 상하순으로 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발표하겠습니다. 사고뭉치 우리는 힙합이라는 랩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알려주는 동시에 래퍼들의 고통을 보여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이 책에서는 비트, 라임, 플로우, 프리스타일 등 랩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서도 전혀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준 것이 이 책의 큰 장점일 것입니다. 이 책에는 풍부한 그림과 몇몇 랩 가사들도 보여주어서 이해하기 쉬웠고 심지어 150쪽 가량 되는 책이 30분에서 1시간 만에 너무나 잘 읽혔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고뭉치 우리는 힙합이다에서는 결코 가볍기만 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래퍼에 대한 편견이 모두 조금씩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래퍼들을 떠올리면 공부를 잘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이야기에서 말더듬이가 한눈 팔기를 남자로 오해했을 때 그 이유가 랩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눈 팔기가 여자는 랩을 못하냐며 화를 냈을 때 저는 조금 뜨끔했습니다. 저도 이 내용 전에는 한눈 팔기가 남자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오해했을까 궁금히 생각해보니 저도 래퍼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래퍼가 직업이 되는 것을 순순히 동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한눈 팔기도 가출까지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랩 용어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래퍼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래퍼들을 비난하지 말고 격려와 환호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대금이. 아무 생각 아니나 자신의 생각이라 책 내용 댓글 잘 섞어서 나오고요. 전반적으로 그리 유쾌한 이야기들 잘 다룬 것 같아요. 상황. 진짜, 학교에서 진짜 배운 대로 되게 잘 쓴 것 같고, 제가 원래 수연이를 생각하는 이미지대로 잘 쓴 것 같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한 문장으로 이렇게 그 책 전체에 대한 어떤 평을 써주고 있는 부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식들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다양한 지식들 이야기가 조금 나왔어. 그런데 다양한 지식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오히려 다양한 지식을 보이는 것은 대금이나 상하의 글 속에서 다양한 지식이 나왔죠. 그럼 너가 이제 다양한 지식이 어렸을 때 그걸 다 알려주지 못한다더라도 최소한 맛보기로 몇 개 정도는 알려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래퍼들의 고통을 보여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글 부분에 래퍼들의 고통이 보여 안 보여? 보이진 보여요. 않아요. 어? 딱히 보이지 않는 것 어디, 같은데요. 어디 래퍼들의 고통이 보여? 그런 점에서 지금 보면 수현이가 처음에 이렇게 제목을 딱 바람을 잡았는데 정작 여기에는 다양한 지식이라던가 래퍼들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제목 따로 그 글 따로가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식 뭘 알려주는 건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점에서 여기 아까 뭐 누가 그 코딱지 개딱지 그 라임 그 맞추는 것을 예를 들어줄 때 그런 사례를 들어준 것처럼 다양한 식이 뭘 말하는지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써주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래퍼들의 고통을 보는데 래퍼들이 무슨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책에 그 뭐야,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역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요 래퍼들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 그래서 자기가 그 처음에 그 주제 잡았으면 그 주제에 충실하게 가야지. 주제 따로 그 책 내용 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비트 라임 랩에 대한 다양한 용어를 설명해 줬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면 그 대금이보다도 더 뭐하게 한 거예요. 대금이는 이거 비트가 뭔지 라임이 뭔지 플로가 뭔지 필탈이 뭔지 설명해 줬는데 아예 그냥 그 부분을 다 포기하고 제목만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지. 낱말만을 수현이가. 그런 점에서 역시 이 부분에서 아까 대금이가 썼던 것처럼 또 대금이를 쓴 걸 쓰면 고쳐있잖아. 이렇게 쓰라고. 그런 점에서 이제 수연이가 이렇게 제목만을 나열하지 말고 이게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뭔지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해주었더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선생님 지금 이 부분을 파란색 색깔 칠했는데 왜 갑자기 이 부분을 파란색 색깔 칠했을까? 이 부분 뭐야? 중요하지 않아서 뭐라고? 왜 빼? 수연이 갑자기 상관없어? 나와서, 갑자기 나와서, 갑자기 나와서 자, 여기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어때? 무슨 건가? 어? 다른 거예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가- 아까 사가 이 책에 대한 어떤 그런 읽었을 때 소감을 얘기한 거잖아. 나 이 책 네, 어떻게 보는지, 이 책이 나에게 뭐 쉬운지 어려운지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부분인데 그거를 누구도 수연이도 똑같이 썼더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게 독서하고 쓸 때 이런 얘기 많이 써 사실은. 책에 대한 첫 느낌 뭐 어쨌다고. 근데 이거를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안 써도 돼. 요거 굳이 안 쓰고 이거 그냥 덜어내도 별 문제 없다는 거야. 오히려 비트가 뭐니 라인, 플로, 프리스타일 이게 뭔지에 대해서 오히려 설명해 준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편견을. 근데 여기서는 근데 지금 래퍼들의 고통이고 다양한 지식인데 요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냐고 그냥 편견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것들. 근데 이제 좋은 점은 요거이지. 그냥 편견인데 자기가 그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를 사실은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들을 고백하고 그런 점에서도 자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점들 이런 점들은 상당히 좋은 점이라는 얘기.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외우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편견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렇게 원인 분석까지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점들은 아주 좋은 점입니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내포가 직업이 되는 거 순수 동기하기 어려울 거다. 이건 뭔 얘기야? 갑자기 여기 앞에서는 여자들 편견 그 얘기를 하다가 왜 이 때문에 부모들은 내포가 직업이 되는 거 순수 동기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왜 튀어나온 거야, 수연아? 그 뒤에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한눈 팔기도 가출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거 그러면 이 앞에 거, 때문에. 이 앞에 거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어, 레포드에 대한 편견, 뭐 이런 놀기만 하는 이미지 이런 거하고 요 뒤에 거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 부분에서 어쨌든 그 연결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그, 아니면 이렇게 문단구별을 해가지고 이게,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건지, 그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문단구별도 안 했고, 또, 이 때문에라고 하는 거, 이거 오해했을까라는, 오해 때문에 뭐 이렇게 그 글들이 이해되기 쉽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접속사 같은 것도 명확한, 이렇게 알맞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 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앞에서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 당부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이렇게 이런 글들을 끝낼 때 잘 끝내는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 마무리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짜임을 갖추고 쓴 점들, 수현이가 그 점들은 좋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부분들을 풀어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 그런 점들이 살짝 아쉬운 그런 부분이고 요 이야기는 써도 되고 뭐도 되고 빼도 써도 되고 물론 이제 뭐 그 책이 재밌는 책이 재미없는 책에 대해서 대해서 그 읽은 사람이 미리 읽은 사람이 안 읽은 사람들 위해서 뭐 그걸 알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거는 다른 글에서도 너무 이렇게 흔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흔하게 있으면 별로 감흥을 못 받아. 감동을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절박한 이유 상황이 있어. 그걸 써야지. 근데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라면 역시 이 부분을 뭐 해둔다? 그냥 해도 된다. 빼든다. 그 부분들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어, 그 나름대로 독서감상문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쓰려고 한 점들, 그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쓴 점들, 이런 점들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금부터 시간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언했던 거 있지. 이런 부분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뭐 처음부터 하실 수 없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 이야기 들어갈 거야. 어느 부분에서 더 이 이야기 자세히 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한번 이렇게 써보고 그 해당되는 부분만 써가지고 10분 내에 우리가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했어?
네. 아까 쌤이 어떡해? 대금이한테 조언했던 그런 부분. 어? 대금이한테 조언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대금의 생각, 느낌, 마음, 의견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도록 이렇게 써보는 어떤 그런 작업들. 또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써본, 좀 더 친근하게 써본 어떤 작업들. 그런 작업을 대금이는 지금 주어지는 10분 정도 동안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됐어? 어떻게, 아? 네, 내가 뭐라고? 근데 어떻게 되었지? 아까 선생님이 대금 같은 경우 아예 시범도 보여줬잖아. 다른 그게 아니라 방법, 알아요. 상하나 수연이한테는 시범도 안 보여줬고 그냥 설명만 했고 대금의 시험도 보여줘서 그런 방법도 있고 꼭 그 방법을 하라는 건 아니고 대금도 대금이 나는데 개선을 갖고 쌤이 하라고 했던 것들을 해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적을지가 고민이에요. 뭐라고? 어떻게 적을지 고민이. 조그맣건 안다더니 또 금방 또 모른다 그러고 왜 자꾸 또 아까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아,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아? 이,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공책에다 적어. 오도 못 치면 네, 오도 쳤으면 오도 치고 오도 못 치면 공책에다 적고 발표하면 되지. 네. 자, 그 다음에 상하 같은 경우도 쌤이 이제 그 잘 칭찬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그래서 어, 지금 고쳐보고 있어요, 한번, 워드로. 그 부분들 고쳐서 이따가 한번 써보면 되고 수연이도 쌤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바탕으로 해서 그 부분들 다시 아, 그 뭐야 수정해서 자기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됐니? 네. 네, 그래서 10분 후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후에 만나겠습니다. 네.
거의 10분이 다 됐는데, 뭐, 시간을, 잠깐만요. 아, 충분히 준 게 아니어서, 지금 쓰는 것까지만 마음을 싣고, 일단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쓴 사람은 책방에 올리면 채팅창에 보내줘. 모두를 쳤으면. 근데 이거 오른쪽 거 눌러가지고 하는 거 맞죠? 됐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오타가 났을 수도 있어요. 배금이는 공채에서 썼다는 거지? 네. 배금이가 또 마지막으로 발표하고, 자, 그 수연이 거 보면, 수연이가 이제 고친 부분, 중심으로 보면, 발표하겠습니다. 고친 부분 중심. 여기, 읽어줘. 읽어요? 음, 먼저 비트란 랩의 배경음악입니다. 비트의 특징은 비슷한 리듬이 반복되는 구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덕분에 랩의 전체적인 음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라임이란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는 것인데, 라임이 비트와 잘 맞을 때 우리는 그것을 좋은 곡이라고 부릅니다. 또, 플로란 비트와 랩의 조합입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들로 인해 랩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펀치라인이란 음이 같거나 비슷하지만 다른 뜻인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책에서 설명한 예로는 팔팔하다와 팔팔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만 추가한 거야? 수연아? 그리고 다른 데도 있어? 중간중간에 아까 이처럼 부모님들 그 아, 부분은 빼고, 그냥 어, 아예 뺐고요. 어, 그리고 그 래퍼들에 대한 많은 편견들이라고 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들이 다양한 용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라고 아까는 하고 말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들 들어서, 예를 들어서 쓰고 있는 점들. 이럴 때 이제 이 글들이 조금 더 충실한,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점들을 수연이가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쳤은 점, 아주 좋은 점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 자체도 이제 조금 더 아까보다 더 이렇게 매끄럽게 쓰려고 노력하는데, 그 역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저 아까 여기 두 번째 문단의 뒤에 처음 이 책에서는 한눈팔기가 등장했다. 한눈팔기는 피아노 학원에 가던 길에 한눈을 팔았다. 한눈은 팔던 중에 랩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자신이 래퍼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는 랩 같은 시끄럽고 정신사나운 음악을 싫어하고 클래식 같은 차분한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한눈을 팔았어도 랩을 좋아하게 되진 않았을 것 같다. 나는 한눈팔이가 랩에 관심이 많았고 좋아해서 랩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지금 추가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상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깊이 있는 생각, 또는 자기와의 비교, 이런 작업들을 잘 원만하게 수정한 거지. 이런 점이 좋은 점들이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단이.
그냥 뒤에 조금만 추가했고 어, 맨 마지막은 좀 많이 어, 바꿨어.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랩이란 시끄럽고 정신사나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 주위에도 랩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 여기 뒤에 아직 완성을 못해가지고 어. 특히 한눈파리처럼 여자가 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또 나 또한 랩에 관심을 가지고 랩에 대해서 알아보고 랩을 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또 이렇게 다짐한 내용까지 쓰고 있는 점들, 좋은 점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들은 뭐냐면, 꼭 책을 읽고 나서 반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마치 일기 쓰면 꼭 뭐, 잘해야겠다, 뭐,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하고 막 그러는데, 독서감상문에서 자기 결심을 쓰면 안 되냐? 아니야. 써도 돼. 독서감상문 자기가 뭐 결심한 게 있으면 결심한 거 써도 돼. 다만, 독서감상문을 읽고 꼭 이렇게 결심을 써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독서감상문을 읽고 꼭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써야 결심 되는 건 해야 아니- 되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냥 뭐 읽고 뭐 그냥 뭐 기분 좋은 게 그걸 읽고 기분이 좋았어. 그럼 기분 좋은 마음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니까. 뭘 읽고 막 너무 슬펐어. 그럼 슬픈 그 마음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야. 독서감상 감상이라고 하는 거야. 꼭 교훈 안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제 자기가 분명하게 어떤 교훈을 얻었어. 그때는 교훈을 얻은 일을 써도 괜찮아. 근데 별로 교훈도 안 얻었는데 독서감상이다 보니까 교훈을 꼭 써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일부러 억지로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야. 된 이상호야? 네, 수고했고. 다음 대금이 공책에다가 고쳐 쓴 부분들 중심으로 한번 발표해보고. 있잖아요. 아, 별로 못 썼어요. 쓴 데까지 읽어. 네. 나는 랩을 잘 모른다. 그렇지만 흥미있게 된 건 사고문학의 덕분이다. 이 책은 내가 관련 책이면서 다양한 랩 단어도 알려준다. 네. 그러면 이 책에 나오는 랩 단어를 알아보자. 먼저 비트다. 랩의 배경음악에서 갖거나 비슷한 이름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꽤 중요하다. 다음은 라임이다. 이 책에는 코딱지, 개딱지, 헛딱지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것이 라임이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은 플로다. 플로는 랩과 음색의 조합이다. 그리고 그림은 조화로서 맞춰진다. 그것처럼 랩은 비트와 조합을 잘 맞아야 한다. 다음 비트박스다. 드럼 비트가 내는 거다. 근데 드럼 비트가 뭔지 궁금하다. 지금 대금이가 보니까 아까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이야기도 더 갖다가 쓰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설명만 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쓰려고 노력한 부분이라던가, 그런 점도 좋은 점이지.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썼던 글들보다 어쨌든 지금 쓴 글들이 조금 더 이렇게 충실한 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 배워 나간다고 하는 어떤 그런 점들은 이게 축축 쌓여야 돼. 그 다음번에 혹시 이런 글을 썼을 때는 선생님이 오늘 했던 조언들도 잘 기억해서 그런 조언들이 반영되어서 그리고 뭐 고쳐 쓰기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고쳐 쓴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글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열심히 독서감상문을 쓰는 또 다른 그 나를 관리하는 나가 있어야 돼. 맞아. 나 그때 내 생각 너무 안 쓰고 그냥 행동 중심만 써가지고 선생님이 조언해 줬었지. 그럼 처음부터 내가 내 이야기로 써야지.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써야지. 그런 의식을 갖고 여러분이 글을 쓸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선생님이 여름 휴가 없이 그냥 우리가 계속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음 주가 휴가고 다다음 주는 추석이야, 추석. 그래서 우리가 언제 다시 수업을 하냐면 9월 25일 날 다시 수업할 거고 9월 25일 날 그 볼책은 어린이를 위한 명랑한 세계 의학여행, 의학여행. 요즘에 이제 의사쌤들, 의대 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의학의 역사에 관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책이어서 여러분들 어쨌든 그 의술이 어떻게 이렇게 발달하게 되었나 또 중요한 의술도 뭐가 있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 책 갖고 우리가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명절 즐겁게 재밌게 잘 지내시고
드디어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나고 가을이 왔는데 가을날도 좋은 일 많이 생기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여행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았고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